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12일 첫 영상인데요. 지난 저녁에 생중계된 2차 방송 토론회 다 보셨습니까?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는데요. 현재 국민들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참 골칫덩어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감독 선임을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축구협회, 못지않게 후보 간의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 대회. 이 전당대회를 두고 당원들이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꼴도 보기 싫다, 다 접어라 할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42개의 당론 법안이 막 쏟아지고 지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고 있고, 지금 입법이 그냥 시장판에 콩나물 끼워 넣듯이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이라고 하지만 내용도 뜻도 잘 모르겠다, 이 법안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덜 익은 미성숙한 법안들이 마구마구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정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안정화를 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안정화를 시킬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건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죠.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사실 이거는 이제 수위로 표현하면 그 빨간 선을 넘지 않았나 보는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 제재 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서병수가 전당대회 선관위를 맡고 있죠.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내부 총질을 할 때도 많이 쉴드 치고 있었고, 권력에 줄 쓴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데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토론회도 상당했습니다. 수사만 하다가 취조당해보니까 당황스럽냐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옛날에 노상방뇨 이력이 있죠. 그걸 가지고 들고 와서는 노상방뇨하듯 구태정치를 한다라며 거친 표현을 쓰면서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사생결단식이죠. 이게 격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마무리되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후보들 간에 손을 들고 화합을 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제 친윤 인사 또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동훈이 유승민처럼 이제 분당을 하고 나갈 그 조직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는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례대표 사천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측근인 김경률 회계사의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그런데 한동훈 후보 지지 않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계속 이런 식의 거짓 마타도어들 한다면 답한다. 사실 없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마치 노상방뇨 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제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 하면서 지지세를 높이고 있죠. 약간 이재명식 전략, 이재명의 단식, 그리고 이제 유창훈 판사에게 읍소하던 그때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서 본인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지세를 더 강하게 결집시켰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한동훈은 아주 강한 워딩을 썼습니다.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원희룡이.
다중인격 매우 강하죠. 정신병자라는 말입니다. 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체성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과연 그 한동훈이라는 그 캐릭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점을 두고 같이 가면 언젠가는 만나는 거겠지만 평행선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죠.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을 갔다가도 만나는 어떤 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자체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접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죠.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정권이 성공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정치, 뭔가의 개혁, 그렇게 개혁을 좋아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그 개혁이 무엇의 개혁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개혁, 과연 무엇일까? 시대 변화에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갈아엎고 김경률이 집어넣고 진중권이 집어넣고 좌파 색채로 집어넣어서 보수 정당을 와해시키는 이것이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결국 생각해보면 그냥 총론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화, 이 모든 것을 보수 정권에서 이뤄낼 수 있는 거고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보수 정권이 필요로 한 거고 보수 정당이 필요로 한 거지, 보수 정당 자체를 박살내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건 아니되올시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보수 정당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탄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확장이 필요한 거지, 새로 갈아엎겠다, 있는 놈들 다 죽여가겠다, 좋아 보입니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당, 보수 정당이 구태 정치다, 이건 타파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넥스트 보수의 진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넥스트 보수, 다음 스텝의 보수, 조금 더 발전, 근데 진보는 뭡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공방 상당히 거칩니다. 생중계된 방송 토론회만 봐도 1차 방송 토론회에서는 이제 용산의 뜻을 조금 받아들여서인지 김건희 여사가 부각되는 부분, 민주당이 지금 국정농단으로 프레임 잡고 공격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걸러내기 위해서 좀 참았다라고 하면, 2차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후보 참지 않고 거칠게 맞받아쳤다. 남은 시간이 이제 한 10여일 남았으니 막판에 뒤집어 보겠다, 이 뜻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말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냐 묻자 원희룡 후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면 다 부인할 것 아니냐, 당무 감찰을 하면 다 밝히겠다. 그러니까 뭔가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뒤로 빠지는 거라든지 주랭랑 치는 그런 것들 상황 없이 지금 제3자가 들어와서 당무 감찰을 하면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진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야, 김의겸 씨는 그래도 녹음이라도 들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김의겸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냥 뇌피셜, 이제 근거 없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가 말한 그 비례대표 후보와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총론을 벗어난 강론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법적에서도 경찰 조사라든지 그 특정을 벗어나 버리면 무혐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잖아요. 특정인 2명과 제처, 그러니까 진은정과의 일면식을 잡고 있으면서 그 전체 사천에 대한 논란을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잡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게 아니면 나머지도 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벗어나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원희룡 후보는 전체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했던 그 공천에서 사천 개입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워딩을 잡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후보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벗어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본인도
지금도 후보 사퇴, 정계, 은퇴 약속하라 이러면서 서로 사퇴를 걸고 난리를 부렸는데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희룡 후보도 저도 같이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이 예스 하신 거예요. 원희룡 후보 예! 서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 전당대회 후에까지도 이것을 법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 인간성 부분에서 안 된 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회 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설 여론 조성팀 이거 맨날 수사만 하다가 취조당하니까 당황스럽냐? 이렇게 물었고 한동훈은 급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라. 사실이면 고발하지 그랬냐?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거는 그 외부에서 장해찬 후보가 본인이 사설 운영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측관들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런 반구가 없다. 만일에 장해찬이 이야기하는 사설 운영팀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렇게 법법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나에게 법적인 제안을 걸어온다. 그런데 어떤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빠르게 이제 넘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제 대응하는 순간 불은 계속 지펴지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장해찬이 이렇게 사설 여론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의 다음 대권 가도를 위해서 사설 운영팀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성했다. 이거는 제2의 드루킹 정도. 그러니까 결은 다르지만 그렇게 여론을 조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의 잣대와 똑같이 됐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받을 이제 법정 구형이 7, 8년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측관들이나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사설 운영팀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봐도 이 굉장히 큰 건을 주중동에서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데스크에서 이제 데스크 쉽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헤드가 이제 그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에 이거는 보류, 이거는 네 하는 그 데스크가 이준석에 관해서는 조금 무르자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장해찬의 이런 사설 운영팀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이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줄 서 있지 않나 또는 공생관계지 않나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는 고발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한 측관들과 한동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그리고 전당대회를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다음에 당대표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빠른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의 이모부가 민청 학령 사건 주도자. 이거는 3대 간첩 사건 중에 하나고 그 한동훈의 이모부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이 되었죠. 이 사람이 프레시안 좌파 언론 매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레시안의 창업자입니다. 굉장히 좌파 색채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장인이 진영구 씨가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려 했다는 점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장인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노동신문이 있으면 중국에는 인민일보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공산당의 인민일보를 한국으로 들고 와서 한국 버전으로 지금 발행하는 사람이 이 진영구는 누구? 한동훈의 장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를 잠식하고 진영을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아이돌로 내세워진 것이 아닌가, 강남 좌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 운동권 예전에 그때는 운동권 출신들 많았죠.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자문하는 신지호 의원도 다 운동권 출신이었죠. 그렇게 운동권 출신이냐라고 공격을 해버리면 한 측관들이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모부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저에게 좌파몰이를 하는데 황당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좌파몰이가 얼토당토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면서 한동훈을 쉴드 치는 사람들, 진중권, 김경률, 하문경, 그것만 봐도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총선 고의 패배설을 제기한 데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을 갖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는 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왜 답장 안 했냐, 왜? 라고 물었습니다. 강하게.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답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사과를 할 의향이 없었다 얘기를 해도 그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 그리고 총선의 책임자 한동훈 간에 서로 당신이 사과하려면 어떤 방법이든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다. 그런데 읽고 10하고 그 다음에 17일 날은 김경률이 굉장히 조롱하고 나섰죠.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이것만 봐도 뭐 읽고 씹었다 이것보다는 인간의 이제 성숙함이 덜하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치를 하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 그게 이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에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진중권이 57분 통화했다, 뭐 했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감에 쌓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들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해야 된다, 명품백 어떻다, 김경률이 말이 앙뚜아네트다. 그러면 공포감에 휩싸여서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분, 그런 것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좀 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문자를 읽고 씹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공포감을 엄청 끌어올렸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원들이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경원 후보는 이 문자 일십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전략의 부재에 대한 것을 부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장황하게 읽었는데 왜 기각됐냐? 전체적으로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그냥 한동훈 후보의 전략 미스, 이제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은 부분이 총선에서도 패배에 영향을 줬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번 2차 토론회에서도 승자라고 좀 봐요. 1차 토론회에서도 승자였거든요. 저는 1등이 나경원 후보라고 보고 있는데 2차 토론회에서도 이 당심을 사기에는 완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재차 압박을 합니다. 그 영장 기각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영향을 끼쳤고 이재명 대표를 무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었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여기에 1차 토론회에서도 윤상현 후보가 개인적인 지지는 떨어지지만 감각은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2차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아픈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 검사로 35년 구형을 했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뵀을 때 개인적으로 사과라도 했냐? 라고 물었고, 국정농단 수사 때 1000명을 조사해서 200명 잡아놓고 5명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했다. 아프죠? 되게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주변에 좌파 출신들이 많다. 우파의 걱정은 한동훈 후보가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 목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개똥맛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겪기 싫다는 마음이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시킨 것 같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자를 하루에도 수백 개 받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찍소리 못하지.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서로의 비난과 이제 네거티브 공방들 이제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역풍이 부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중단을 하시는 게 맞고 남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로서 안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안정화, 선고, 재창출, 다음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불필요한 이슈,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 지금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을 다 이런 이슈로 덮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후보들 제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요, 처절하고 진실된 반성이 먼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지금 친윤, 친한 논쟁을 가지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라 가르마타면서 거기 줄 서고 있는 사람들, 다음 금배지를 위해서 그렇게 줄 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형편없어 보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나라를 살리고 나면 내가 삽니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애국심이라곤 쥐뿔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런 구태를 보면요, 실망감, 이것보단 거의 절망에 가까운 수준인데, 국민적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할 당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